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1번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설명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길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끽반이라고 읽습니다. 끽반이라고 하면 우리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밥을 먹음, 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쓰지 않죠.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단어를 왜 선택을 했느냐? 이 끽반이라는 말의 중국어는 흘반, 칠판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통한다. 그리고 중국의 남쪽 복건성이나 광동성 쪽에서는 식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끽반, 흘반, 식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사실은 이 글자 우리 중화 요리에서 얘기하는 짬뽕의 어원 중 하나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짜장 말고 짬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짬뽕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두 글자에 대해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끽자입니다. 이 끽자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의 32번째 시간, 그 다음에 흘 같은 경우는 금일 한자 146번 컨텐츠, 그리고 오늘의 한자어 226번 컨텐츠에도 만끽이라는 글자를 설명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신의 설문에 잘 보면 이 끽이라는 거는 식이다, 먹는 것이다. 그리고 입구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것은 맺을 개자죠. 계약할 때 개자에 음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깔끔합니다만 이 맺을 개자에 보시면 뭔가 그렇죠? 조각하고 칼로 이렇게 자르고 하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뭔가 이빨로 저작 운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 그래서 먹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회의자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글자는 마실 음자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마실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생긴 글자하고도 통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글자하고도 서로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먹을 끽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먹다와 관련되는 이런 동사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래는 말 더듬다의 뜻이어야 되는 이 말 더듬을 흘자, 그렇죠? 이게 공기 이 기자랑 비슷한 거죠. 기운 기자랑. 말을 더듬다의 뜻이었던 이 흘자가 이 먹을 끽자를 대신하게 돼서요.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일반 회화에서는 이 치라는 이 먹을 자를 쓰죠. 자,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끽과 흘이기 때문에 서로 음운상의 공통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이게 그렇죠? 고대에 발음이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혼동되었거나요. 그래서 끽자와 흘자와 같아서 지금은 이 두 글자가 서로 같은 글자로 쓰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특히 북경 표준어를 보면 이 먹을 끽자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이 글자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속서간오라는 이런 책의 명나라 때의 책입니다. 명조 때의 책에 보시면 이 끽이라는 것은 그렇죠? 흘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미 명나라 때 이미 끽과 흘이 혼동이 되었던 거예요. 같이 쓰였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끽은 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말을 더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중의 언어는 학자들의 어떤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더듬을 흘자가 간단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끽자를 대체했다. 중국에서의 얘기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다의 뜻이 되고 흘자라고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 더듬을 흘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말을 더듬다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반자입니다. 이거는 준 3급 배정한자 밥 반자죠. 물론 왼쪽에 있는 먹을 식이 뜻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돌이킬 반, 돌아올 반자 있죠. 이것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굳이 밥식자 옆에 이렇게 돌이킬 반자가 됐느냐? 돌이키다는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돌아오다의 뜻도 되고 뭔가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반복해서 먹는 끼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오곡으로 지은 밥을 반이라고 한다 라는 설명도 있는데 어쨌든 서신의 설문회자는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먹다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기나 그렇죠? 이 반이나 서로 다 비슷한 뜻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뭐 밥이나 반찬을 뜻하기도 했다. 특히 뭐 오곡으로 만든 밥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도저도 나는 귀찮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설명은 이것이 뜻이고 이것이 소리다 라고 해서 형성자로 보시면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 변자 혹은 이런 변자가 원래는 예전에 쓰였을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이 있는 부분이죠. 뭐 떡병자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은 뒤에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끽반을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먹을 끽자 같은 경우는 1급 배정 한자고요. 총 12회개 입구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획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글자는 밥 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복잡하게 쓰고 있죠. 총 13획이고 역시 먹을 식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13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먹을 끽자는 말 더듬을 흘자와 통한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끽반의 경우에는 밥을 먹다 정도의 아주 흔한 표현인데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있는 중화요리 중에 하나인 짬뽕의 어원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 끽반이라는 말이 표제어로 들어 있습니다만 짬뽕의 어원이다 라는 표현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짬뽕의 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짬뽕을 찾아보면 짬뽕이라고 해서 일본어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짬뽕이라는 것을 찾아보니 짬뽕이라고 되어 있고 끽반이라는 존재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자, 대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국 요리 하나다. 국수에 각종 해물이나 야채를 섞어서 볶은 것에 돼지 뼈나 소뼈, 닭뼈를 우린 국물을 부어 만든다. 비슷한 말 초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초마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초마면이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게 짬뽕의 영향을 받아서 짬뽕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게 1970년대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1996년에 짬뽕 대신에 초마면을 쓰라고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짬뽕은 일본어 어원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잔재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글자는 이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들어온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순화를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짬뽕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면 1번 뜻은 그 중화 요리를 일컫는 것이고 2번 뜻 다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것을 마구 뒤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내 삶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달픔이 하나로 뒤엉킨 짬뽕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 라는
예문이 있고요. 또 하나 맥주에 소주에 양주까지 짬뽕으로 마셔댄 나는 곧 정신을 잃었다. 사실은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쓰죠. 뭔가 술을 섞을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여긴 분위기가 짬뽕이로군요. 식당에 술집에 디스코홀에 아무튼 서로 다른 것을 마구 뒤섞는 것을 짬뽕한다. 짬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는 저는 짬뽕 시키다, 짬뽕 하다 이렇게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제설이 있습니다만 끽반에서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끽반도 흘반도 아닌 식반에서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어원 설명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쪽 어원이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화교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JTB, 그러니까 전주TV에서 제작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960년대 요금표가 하나 있습니다. 용문각의 요금표인데 1969년 보시면 짜장면도 있고요. 초마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짬뽕을 거의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짜장면의 경우에는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짬뽕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요. 근데 1969년에는 짬뽕이라는 죄송합니다. 짬뽕이라는 메뉴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초마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짬뽕이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없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위키백과를 보겠습니다. 이 초마면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보면 초마면, 자오마미엔이라는 것은 산동에서 온 일종의 탕면인데 한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한국식 중국 음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마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중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초마면의 어떤 그 변형된 형태로 지금 짬뽕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중국의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마면의 초마는 또 무엇이냐? 초마라는 것은 원래는 루차이, 그러니까 산동 음식인데 이 마라는 것은 그죠? 마라는 것은 산동말로, 산동 방언으로 재료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산동 방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이고 초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볶아서 위에 올린 그런 탕면이다 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재료가 위에 올라가죠. 처음에는 매콤한 짬뽕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짬뽕의 어원 중에는 장방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몽둥이 국수 여기에서 왔다라는 어원도 있고 정말 많은 어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키나와에 있는 잠프르에서 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반, 끽반, 흘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짬뽕은 지금 부조, 복주의 부칭 보면 이렇게 생긴 면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가능할 뿐이지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면을 아주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이것도 초마면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일본에 건너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던 짬뽕이 이 일본의 이름의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짬뽕은 우리나라나 일본 요리가 아니라 중국의 요리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착했기 때문에 코리안 짬뽕이 된 거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착한 것은 나가사키 짬뽕이 된 것이겠죠. 자, 이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여건방이라는 군산 화교 역사 관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마면의 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볶는다의 뜻이고 마는 채소나 고기를 뜻한다고 했죠. 이분도 분명히 그렇죠? 본인의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겠죠. 기억을 했다가. 근데 실제로 산동에서는 이 마자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동 화교죠. 거의 90% 이상이 산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자가 여러 가지 재료를 뜻한다라는 것과 좀 맥이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에서는 뭐 그런 뜻이 아니지만요. 산동 방언에서는 이게 재료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마면이라고 했다가 1971년인가요? 그때부터 짬뽕이라는 표기가 74년이네요.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중에 이 화살표된 부분 보이시죠? 이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초마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마면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굳이 이것을 짬뽕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을 기준으로 해서 1974년에 짬뽕이라는 말이 적어도 이때는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초마면하고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은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름은 일본에서 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한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요리냐라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때는 너희 비슷한 그 짬뽕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짬뽕이라는 말 예전에는 없었다.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 단어가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일본어 잔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나쁘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짬뽕이란 말은 나중에 건너온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짬뽕의 어원 중에는 찬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닌데 이건 찬이라는 건 섞다, 그 다음에 펑이라는 건 요리하다, 그래서 섞어서 요리하다라는 어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끽반 쪽에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글 지도를 가져온 것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동 반도 쪽에서 우리나라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가사키 쪽에 이쪽 후조, 그러니까 후지엔성, 복건성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지엔성 혹은 광동성의 약간 북쪽, 그러니까 복건성과 광동성의 어떤 경계쯤에서 지금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나가사키 짬뽕의 근원이 되는 이 지역까지 건너와서 짬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중화요리, 일본어는 주가료리노 시가이로 사해루라고 하는, 사해라는 거는 온 세계를 얘기하죠, 중국어로. 그렇죠? 이 중국 요리점인데 여기에서 전핑순, 그렇죠? 진평순이라는 복건성 출신의 사장이 요리사가 탕로스면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게 최초의 이름은 시나 우동, 지나 차이나 우동이라는 말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짬뽕으로 불렸다라는 것이 나가사키 짬뽕을 만든 사해루 치카이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짬뽕으로 불렀느냐라는 것이 또 궁금하실 수 있죠. 마침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아주 뭐 심각한 논문은 아닙니다. 1995년에 그렇죠? 위ren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계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그렇죠? 나가사키 단기대학 전임 강사인데 이 사람이 지역 총연구보라는 이런 그 학술 잡지의 일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짬뽕노 하나시, 그러니까 A Story of 짬뽕이라고 되어 있네요. 짬뽕 이야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1995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앞에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국계 일본인으로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짬뽕, 그러니까 중화요리집을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동 지역에서 인천으로 많이 건너왔고, 그리고 실제로 군산도 산동 쪽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 방언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예, 초마면 같은, 그렇죠? 자오마미엔 같은 그런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주로 복건성에서 나가사키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해와서 거기에 차이나타운 비슷한 걸 형성을 합니다. 물론 뭐 도쿄나 오사카, 뭐 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복건성 출신의 중국인이 들어왔을 비율이 좀 높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끽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흘반하고 똑같아요. 칠판이라는 거는 북경의 표준어이고, 이것을 복건성 동부, 남부로 나눠보면 이게 방언이 좀 비슷합니다. 복주의 경우에는 셰봉, 그 다음에 복청,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샤봉, 그 다음에 하문의 경우에는 그죠? 자메, 이거는 서로 많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그 쥘조우 같은 경우는 자뽕 해서 짬뽕과 비슷한 발음이 바로 칠판, 밥을 먹다, 식사를 하다,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밥을 먹다의 끽반에서 짬뽕이 왔을 것이라고 1995년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쪽에 무게를 싣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복건성의 방언이 어떻길래 짬뽕, 이거를 짬뽕으로 부르느냐? 복건성에 보시면 이렇게 쇼츠예요. 보시면 吃饭叫짜뻥 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복건성에서 민남어라고 얘기하는데 민남어로는 짜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짜뻥보다는 좀 더 짬뽕에 가깝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민남어를 하는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그렇죠? 좀 더 짬뽕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짝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다를 짝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끽보다는 식에 가까울 것 같아요. 식반, 짜뻥, 짝뻥 이렇게 해가지고 식반하고 짝뻥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짬뽕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산동, 복건성뿐만 아니라 광동성, 그 남쪽에서 광동성 쪽의 북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발음도 이 식반 혹은 끽반의 발음이 짬뽕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짝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짬뽕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 좌우조의 이 여성이 발음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吃饭, 그러니까 밥을 먹다의 뜻입니다. 吃饭짜 자, 짝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짜뻥이 아니라 짝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짬뽕하고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 복건이나 광동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발음을 들어보고 과연 식반이나 끽반의 짝뻥이 짬뽕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도 볼까요? 이 샨웨이인데 이 사람의 발음도 짬뽕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뒤에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밥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짬뽕러 이렇게 얘기하죠. 러라는 거는 뭐 먹어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됐다. 와서 빨리 먹어. 밥 먹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짬뽕라라고 얘기하면 이 라가 붙지만 뒤에 이제 뭐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복건이나 광동 쪽의 방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국 그 화교끼리. 근데 자빨라 뭐 밥 먹었냐? 하면 아니면 뭐 식사를 내오면서 자 맛있게 드세요라고 할 때도 자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짬뽕 이 정도만 알아듣고 아 이거는 이 요리의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가사키 짬뽕의 짬뽕으로 굳어졌다라고 한 설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인사 중에는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그렇죠? 밥은 먹었고 이게 인사로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요리를 내오면서 아까처럼 자 드세요. 뭐 어서 빨리 드세요라고 할 때 짬뽕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사든 아니면 요리를 내오면서 뭐 하는 말이든 중국어 방언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짜뻥이라고 얘기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션전 같은 경우는 광동성이지만 여기도 색빵, 색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끽반하고 비슷하게 광동어나 복건어나 좀 비슷한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 끽반이란 말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물론 밥을 먹다도 있지만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밥을 먹다라는 뜻의 끽반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라이브를 보시면 23년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제목은 아니지만 이 안에 끽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보면 이 신문 기사에 거의 없습니다. 끽반이란 말이. 그러니까 짬뽕이라는 말도 나중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끽반. 중국어로는 칠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산동이 아니라 복건과 저기 광동성에서는 짝뿡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은 아까 확인을 하셨습니다. 일본어로 하자면 끽반은 킥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짬뽕이라고 여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렸죠. 영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짬뽕 혹은 mixed 섞여 있는 거죠. 아니면 짬뽕 뭐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음역이라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저는 조금 더 궁금해서 뒤에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에서 짬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무언가를 섞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짬뽕이란 말이 가타카나가 아니라 히라가나로 설명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그 가네토 츠즈미니까 이거는 일본의 징, 꽹가리 같은 거 하고 북 혹은 맞다와 샤미센 또 츠즈미 그러니까 샤미센이라는 일본 악기 있죠. 그 다음에 북과 갓소 쓰를 것도 합주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짬뽕이라는 말은 물론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 징은 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북은 퐁이라고 해서 짬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은 창이라고 읽히고 북은 뽕이라고 읽어서 짬뽕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쓰였다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일본어였다는 얘기죠. 악기를 서로 합쳐가지고 서로 다른 악기죠. 합주하는 일을 얘기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2번 뜻이 재밌었습니다. 하끼리 고토나루 니슈 이조노 모노 마제 코제니 스루 것도 그러니까 서로 확실히 다른 2종 이상의 그렇죠? 물건을 뒤섞는 일 맞다 소노사마 혹은 그러한 모양을 이야기한다. 2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2번 뜻과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짬뽕이란 말이 일본에서 왔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일본의 그쵸 가부키 같은 데서 쓰던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악기가 서로 다른 게 합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서로 다른 것을 또 섞는 일을 짬뽕이라고 했다. 그런데 마침 복건 사투리가 짬뽕하고 비슷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위에 한꺼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짝뽕이라는 말하고 짬뽕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문적으로 유사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크 야사이나도 이로이로 자이료 이쇼니 이랬대 니콘다 주가 소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그죠? 한꺼번에 넣어서 이게 이제 짬뽕을 한다는 얘기는 거죠. 네. 다음에 섞어서 끓인 중화 국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과 나다카이. 나가사키 짬뽕이 이름이 높다, 명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말이었는데 이거에 또 짬뽕이랑 그렇죠? 네, 짝뽕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 이것도 짬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라가나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아까 말한 건 짬뽕 이렇게 해서 가타카나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하는 것이죠. 원래 있던 말과 나중에 중국어에서 받아들인 말을요. 그 다음에 짬뽕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찬화. 아까 그 참펑이라는 말, 그죠? 찬펑이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서 왔다고 돼 있어. 짬뽕이. 그러면서 섞은 것이 조화롭게 아니면 서로 화답하다 아니면 합주하다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히라가나의 짬뽕도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면 하나는 짱 이렇게 해서 징이 쳐진 거, 하나는 봉 해가지고 북을 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성에서 왔을 확률도 있고 또한 이것처럼 섞어서 조화되다, 서로 합주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짬뽕이 왔을 확률도 있는데 너무 이걸 자세하게 하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슈로이 이조노 모노 마제코세니 쓰를 것도 두 종류 이상의 아까랑 똑같아요. 물건을 여기 이리저리 섞어 마구 뒤섞는 일, 혹 마다 소노사마 혹은 그런 모양을 이야기한다. 짬뽕이. 그래서 예문이 재밌습니다. 니혼슈 또 위스키요 짬뽕니 너무. 일본 술, 니혼슈하고 위스키를 짬뽕으로 먹다. 짬뽕으로 먹다. 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었죠, 우리. 그렇죠? 술을 섞는 거. 그 다음에 하나시가 짬뽕니 나루. 이야기가 짬뽕되다. 여러 가지가 섞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 거 1번 뜻이 일단 있다. 2번 뜻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끓인 중화풍의 요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가사키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합주에 관련된 말이었는데 그게 중국어 방언과 음이 유사하니까 짬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죠. 언제 들어온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가부키에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짬뽕이라는 요리는 말고요. 그래서 이런 짬뽕하다, 술을 섞어 마시다, 섞이다라는 뜻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찬펑이라고 해서 이게 짬뽕의 어원이다라고를 하는 것도 있고요. 찬화 해가지고 섞어서 합주하다. 이게 화답하는 거죠. 그 시를 읊으면 화답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피를 불면 가야금으로 화답하는 것도 그 합주의 어떤 한 방식이죠. 조화롭게 화음을 넣거나 아니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래서 찬호어에서 짬뽕이 왔다라는 음악 용어에서 왔다는 설명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학이 많은 그런 과정이었다. 조사 과정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에
아까 시카이로 아까 그 나가사키에서 짬뽕을 처음 만들어서 판매한 이 사헤루 시카이로의 3대 그죠? 이 오너와 그의 장남이 그죠? 초기에 진평순이 태어난 고향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때 짬뽕이라는 말의 어원으로 생각되는 칠판 그죠? 그 끽반 흘반이죠. 복건어로 샤뽕 혹은 색뽕 정도의 말을 들었다. 그죠? 들어서 그게 확인을 우리가 했다라고까지는 이 사해루에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짬뽕의 어원은 복건성의 방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창업주의 3대 그렇죠? 오너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오늘의 한자 281번은 먹을 끽자와 밥 반자 혹은 밥 식자와 혹은 더듬을 흘자와 밥 반자가 결합된 끽반 혹은 짝뽕에서 짬뽕이라는 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지금까지도 정설이 없는 짬뽕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뭐 이런 어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맛있게 그렇죠? 먹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 짬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요리에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음은 왔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군산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언가를 짬뽕시키다, 짬뽕하다, 그죠? 섞다, 마구 뒤섞다의 짬뽕은 일본어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끽반과 짬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긴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주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음까지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식반에서 짬뽕이 왔다라는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